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문제. 온도에 따른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80도씨에서 몰 100g에 염화나트륨 30g과 붕산 10g을 녹인 후 20도씨까지 온도를 낮추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3번. 위 실험에서 결정으로 석출되는 물질과 그 양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혼합물의 분리를 배웠죠.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서 용해도를 이용해서 용해도도 하나의 물질의 특성이죠.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데 지금 수용액에 염화나트륨,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녹아져 있으면 분리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용해도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데 용해도 곡선이 염화나트륨은 좀 위에서 수평으로 좀 약간 기울기가 적네요. 이렇게 좀 완만하게 염화나트륨 곡선이 있고요. 그리고 붕산의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해도 곡선이 다른 두 물질이 섞여져 있으면 용해도 곡선의 차이를 이용해서 즉 분리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80도씨에서 물 100g에 염화나트륨 30g과 붕산 10g을 녹였다고 했고요. 그리고 20도씨까지 온도를 낮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프에서 20도씨를 찾은 후 20도씨에서 두 가지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염화나트륨은 거의 35.9의 약간 위에 있죠. 그래서 그냥 똑같이 35.9라고 할까요? 그에 반해서 붕산은 좀 아래에 있죠. 좀 아래, 즉 여기 5g, 5라고 적혀져 있죠. 붕산은 5g만 녹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20도씨에서 즉 염화나트륨은 35.9까지 녹을 수 있고 붕산은 5g까지 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갖고 있는 양을 볼까요? 염화나트륨 30g, 붕산 10g이었죠. 염화나트륨 30g인데 35.9g, 즉 더 넘게 녹을 수 있으니까 염화나트륨은 석출되지 않겠네요. 그러나 붕산은 지금 원래 10g을 갖고 있었는데 20도씨에서는 5g뿐이 못 녹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5g을 뺀 나머지 차이는 즉 석출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5g, 붕산 5g을 찾으면 되겠네요. 붕산 5g을 찾고 염화나트륨은 석출되는 양이 없으니까 0g을 찾으면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위 실험에서 염화나트륨과 붕산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위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했네요. 즉 염화나트륨과 붕산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입니다. 1번 밀도의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는 사금 채취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종류를 분리할 때도 밀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2번 분별 깔때기는 물하고 기름이 섞여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을 때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3번 끓는 점 차이는 서로 섞이는 액체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물하고 에탄올 같은 것을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4번 크로마토그래피는 즉 잉크 안에 색깔을 분리하거나 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요. 아니면 약물 검사할 때도 크로마토그래피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 5번입니다.
문제. 그림은 몇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35번 80도씨의 물 5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물질과 가장 적게 녹을 수 있는 물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럼 그래프에서 80도씨를 찾아볼까요? 80도씨에서 즉 수직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이렇게 즉 가장 위에 있죠. 질산칼륨이 지금 80도에서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80도씨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것을 찾으면 이렇게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가장 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질산칼륨이 가장 많이 녹고 염화나트륨이 가장 적게 녹는다라고 찾으면 되겠네요. 가는 질산칼륨이 되고 나는 염화나트륨이 되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는 증가한다. 지금 용해도 곡선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고체는 즉 온도가 높을 때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이다. 그쵸?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염화나트륨이 용해도 차가 가장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40도씨의 물 100g에 염화나트륨 20g을 넣으면 불포화 용액이 된다. 그래프를 보면 물 100g에 지금 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이 지금 적혀져 있죠. 염화나트륨의 양이 적혀져 있는데 지금 거의 수평에서 40g 정도, 40g까지는 40도씨에서 다 녹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g을 갖고 왔으니까 20g은 요 아래에 있겠죠. 요 아래에 있으면 불포화 상태, 불포화 용액이 맞겠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는 항상 질산나트륨이 염화나트륨보다 크다. 그래프를 보면 0도씨가 있고 0도씨 이상에서 딱 0도씨를 이렇게 봤을 때도 질산나트륨이 요 위에 있고 염화나트륨은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이 항상 0도씨 이상에서는 더 많이, 즉 염화나트륨보다 더 많이 녹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80도씨의 물 100g에 황산구리 20g을 넣고 60도씨로 서서히 냉각시키면 포화 용액이 된다. 그래프를 볼까요? 그래프에서 황산구리 이 용액을 찾으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황산구리 이 용액에 80도씨에서 20g이 녹여져 있다는 얘기죠. 20g이 녹여져 있는데 60으로 온도를 낮추면 그럼 60에서 황산구리 이 용액이 즉 얼마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찾으면 되죠. 포함할 수 있는 양을 쭉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하면 40g까지는 녹을 수 있습니다. 40g까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20g 뿐이 없었는데 20g을 60도로 온도를 줄인다 해도 포화 용액이 되지 않고 40g 정도까지는 딱 40은 아니지만 40g 정도까지는 녹일 수 있기 때문에
20g을 갖고 있는 80도씨에서 60도씨로 내린다 해도 포화용액이 되지는 않네요. 그래서 5번은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파이팅!